자,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3학년 1학기. 자, 지금 세 번째, 뭐 배우고 있죠? 희곡을 배우고 있습니다. 희곡 중에서도 두 번째 희곡인 소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재 159쪽입니다. 자, 선생님과 공부할 때 세 가지 준비물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뭡니까?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알았죠? 첫 번째 준비하시고, 두 번째는 삼색 볼펜과 세 번째 형광펜 준비하셨으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중간중간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메모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직접 찾아와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159쪽 강문단입니다. 자, 희곡은 갈등의 문학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고 그리고 현재형 문학이다라 그랬습니다. 갈등이 어떤 갈등이 나타나는지 소설과 마찬가지로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가문단 보시죠. 집 뒤에 타작마당이 있는 듯 거기에서 일꾼들이 간간히 외치는 소리와 군호 맞춰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무대에는 절구통 뒤에 가마니를 쓰고 말똥이가 숨어 있을 뿐이고 아무도 없다. 웬일인지 말똥이는 오늘 아침부터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 평소와 달리 뭐하고 있어요 지금? 웬일인지라는 소리는 평소에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평소와는 다른 개똥이의 모습이죠. 말똥이죠. 참 말똥이. 평소와는 다른 모습의 말똥입니다. 말똥 해야 되는데 오늘 말똥하지가 않네요. 그죠? 국서 이제 가볼게요. 말똥아 이 베라 죽을 놈, 베라 먹다 죽을 놈, 빌어먹다 죽을 놈 이런 소리죠. 그지같이 살다 죽을 놈. 이거 심한 욕입니다. 어디 갔어? 일은 오지 않고 이놈이 어디로 새 버리고 말았나? 원 사람 바빠 죽겠는데.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 비속어를 사용한다는 건 뭐를 드러낸다? 사실성과 현장감. 사실성.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배움이 적은 하층민이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니까 배움이 적은 하층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알았죠? 이웃사람 우삼 등장. 국서 어때? 타작 잘 들었나? 그저 그러이. 자, 타작마당으로 가서 이따 술이나 한잔 나눠 먹게. 너나 할 것 없이 농사는 잘 됐어. 참 금년이야말로 풍년이야. 보기 드문 대풍년이거든. 풍년이 왔어요. 우삼 헛간 입구로 퇴장. 개똥이 울타리 밖 한 길, 큰 길에 나타난다. 뱃일 하는 사람이 흔히 입는 툭툭한 셔츠를 입고 조타모를 썼다. 이런 개똥아, 오늘같이 바쁜 날 너는 어디를 쏘다니니? 없는 돈에 사건 얻어서 일하는 것을 보고. 그래, 4대 역시 성한놈들이 왜 그렇게 빈둥거리고 노느냔 말이다. 자, 지금 보세요. 이 조타모가 나왔죠. 아이고, 조타모가 나왔는데요. 아까 이야기 안 했네요. 이 조타모는 1930년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입니다. 네모칸 치는 것은 시대적 배경, 1930년대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계속해서 갈게요. 이놈 성 녀석은 또 어디 갔어? 누구겠어? 성은 뭐겠어? 성. 형을 말하는 거. 형은 누구예요? 말똥이를 말하는 거겠죠. 못 봤어 나는. 에이 죽일 놈들. 자식들 있다는 보람이 어디 있어? 그저 삼신할머니의 잘못이야. 이따위 자식이라고 점지해 주신 삼신할머니가 아예 미쳤어. 아버지 그렇게 부하 화만 내지 마시고 내게 노자를 만들어주. 여행 갈 수 있는 돈을 달라. 왜? 나같이 배 타고 돌아다니는 놈을 붙들고 농사를 지으라니 될 말이오. 여기서 그냥 놀기만 해도 가깝게 죽겠는데. 자, 그러니까 개똥이의 직업은 뭐예요? 선원이죠, 선원. 배 타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농촌에서 하는 일을 즐겁게 여겨요? 즐겁게 여기지 않아요? 즐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개똥 입장에서. 이놈아, 네가 아무리 뱃놈이로서니 애비가 바빠서 이러는데 좀 거들어 주었다고 뼈다귀가 부러질 게 뭐냐? 아주 그냥 지금 농사일을 어떤 상황이에요? 농사일 돕지 않는 상황이죠. 지금 아들이 둘이 있어요. 개똥이하고 말똥이가 있는데, 그죠? 그 돕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 외적 갈등이죠. 다음 페이지 16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으로 넘어가셔서 자, 다음 문단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것 봐요 아버지 우리 집 소 그만 팔아서 나 노자 해줘. 네? 나 만주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올게. 1,500냥만 있으면 돼요. 지금 이게 뭐예요? 소. 이 소는 이 글의 중심 소재입니다. 이 작품의 중심 소재예요. 갈등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만주 나가서 벌어온다. 만주 지금 만주 가서 돈 벌어온다 이런 소리 잘 안 하죠? 시대적 배경이에요.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개똥이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죠. 개똥이의 말 기억으로 묶어보실까요? 뭐 소를 팔아 원이 지각 없는 생각 없는 자식놈의 소리를 좀 들어보게. 이놈아 우리 소는 저래봬도 딴 데 있는 그런 너절한 소하고는 씨가 다르다. 너도 알지? 우리 소의 사촌에 아버지의 큰형님 뻘 되는 소가 그러니까 우리 소의 사촌 큰아버지 뻘 되는 소지. 그 소가 읍내 공진회에 나가서 장관 나리한테서 1등상을 받아서 정신차리라 1등상이야. 그런 내력 있는 소를 함부로 팔아. 그 소가 우리 집에서 밭이나 갈고 이웃에 불려가서 품앗이나 들고 하니까 이놈이 업신 여겨서 라고 하면서 니은을 묶어보시면 지금 여기 뭡니까? 개똥이와 아버지인 국소의 무슨 갈등? 외적 갈등이죠. 외적 갈등.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에요. 그죠?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에요. 지금 개똥이는 뭐 하자? 소를 팔자. 뭐 하려고? 만주 가려고. 그죠? 근데 누구는? 국서는 소를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집중해서 계속해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아버지 요즘 만주만 가면 돈벌이가 참 많대요. 이때가 바로 물때입니다. 기회가 오면 잡아라. 이게 뭐예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죠. 일확천금을 누리는 지금 개똥이에요. 일확천금을 누리는 개똥이가 지금 아직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어요. 흥 이놈아 건성으로 돈이 사람을 따르는 줄 알아서는 안 돼. 너 따위 배 타러 다니는 놈이 그렇게 대가리에다가 머리기름 쳐바르고 게다가 비단 조끼까지 잡숫고 그래가지고도 돈을 벌어? 당최 도무지 그런 생각일랑 염두에 두지 말고 뒷길에 가서 소 마구간이나 치워라. 그리고 성 녀석 만나거든 어서 타작마당으로 오라고 그래. 하면서 지금 뭐예요? 돈은 쉽게 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살아라. 성실하게 농사 지으며 살아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가치관이에요. 국서의 가치관. 전통적인 가치관이죠. 아버지 그렇지만 얼른 이놈아 시키는 대로 좀 고분고분해라. 그러면서 발단일의 소주제는 뭐를 팔아서? 소를 팔아서 만주에 갈 노자를 해달라는 개똥에게 화내는 국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중간 부분 생략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타작이 한창인데도 말똥이는 일하기 싫어 숨어있고 국서는 이웃 사람들과 풍년을 기뻐하며 술을 마신다. 숨어있던 말똥이는 엄마한테 들켜 혼나면서도 이래도 못 얻어먹기는 마찬가지지 라는 말만 한다. 국서처에게서 돌이켜 빌리러 온 귀찬이 아버지는 밀린 소장료 때문에 딸 귀찬이를 일본에 팔기로 했다는 말을 하고 말똥이는 혼잣말로 욕을 하며 퇴장한다. 뭐 결국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이래도 묻어도 먹는 건 마찬가지지 라고 말하는 부분은 뭐냐? 소장료 때문에 이제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해도 소장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농촌 현실을 비판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그 노력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노력한 대가를 받기는커녕 소장료 내기도 빠듯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한편 개똥이는 여전히 소를 팔자고 국서처를 구슬린다. 그것을 본 말똥이는 개똥이에게 시비를 걸며 싸우다가 국서에게 걸려 매를 맞는다. 주변 사람들은 말똥이가 장가가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라 하고 국서처가 정말이냐고 묻자 말똥이는 대답 않고 울어버린다. 왜요? 본심을 들켰기 때문에. 본심이라는 건 진짜 마음, 속마음을 들킨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들킨 겁니다. 그래서 울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소장료 때문에 지금 밀린 소장료 때문에 자식까지 팔아야 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네? 귀찬이 아버지 같은 경우, 지금 귀찬이 같은 경우. 자, 지금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보죠. 161쪽입니다. 161쪽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아주머니 어찌된 심판입니까? 왜 이래요? 말똥이 좀 봐요. 이놈이 아침부터 꽁무니 빼고 생병을 피더니 원 세상에 이게 장가가고 싶어서 그렇다는군요. 자 보세요.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더니 참 그짝이로군요. 그래도 그저 장가만 가고 싶다고 이런 지랄병은 나지 않는 법이야. 제 맘대로 안 되는 계집애가 있다거나 생각하던 계집애가 남의 손에 갔다고는 하지 않은 다매야. 아니 댁에서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려. 아랫게 접대 말똥이가 콩밭에 가는 귀찬이 짐을 받아 지고 가는 것을 나는 봤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왜 콩밭에 가는 귀찬이의 집을 말똥이가 지고 갈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귀찬이에게 마음이 있다 이 소리죠. 귀찬이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괜히 받아줍니까? 길 가는데 모르는 사람 미쳤다고 길 들어줍니까? 짐 들어줘요? 그렇지 않죠? 예? 콩밭에? 귀찬이? 아, 건너집 귀찬이년 말이지. 암요. 어제 저녁에도 저 아래 대감나무 밑에서 걔하고 몰래 만나는 것을 내가 봤어요. 바로 어제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개똥이도 뭐를 알고 있어요? 개똥이도 말똥이, 형 말똥이가 귀찬이 좋아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왜 진작에 대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그저 두 놈이 똑같아. 그런 소리 대주다가 성한테 혼나게? 모르는 소리 말어. 성이 얼마나 힘이 세다고. 바로 대마도 같은데. 대마도는 뭡니까? 일본의 섬이죠. 일본의 섬. 다시 말하면 뭡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일본의 영향력이 우리나라에 그만큼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대하게 미쳤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일본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마도는. 일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본의 영향력이 지대함을 알리는 거죠. 자, 애기 이 자식. 제 주제에 호박씨 까는구나. 이것도 산의 꼬부랑이고 그래 떡국 농간에 있어서 개집에 뒷공무니에 따로 다닐 줄은 안단 말이지. 에이 사람 못된 자식. 아, 이게 뭐. 호박씨 깐다 이 소리 뭡니까? 호박씨 깐다는 게 뭐예요? 많이 쓰죠 우리가.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데 뒤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숭 떤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귀찬이 아버지가 아까워서 그러는데요. 읍내 나카무라 상한테 말해서 그 애를 이번에 일본으로 팔아먹는데요. 일본으로요? 큰 땡 잡았구나 그 집에서. 간밤에 대감나무 밑에서 말똥이가 만났다니까. 그럼 그 말을 그때 귀찬이한테서 들은 게로구먼. 그래서 그런 게지 말똥아. 자 이게 땡 잡았구나. 이게 땡 잡은 게 뭡니까? 자식을 팔아서 이거 갚는 게 이걸 뭐해? 이 사람은 행운이라 생각하는 거죠. 자식을 팔아서 빚을 갚는 게 이걸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사실. 이제 말똥이가 뭐라 그래요? 네, 막 2천냥 몸값으로 팔려가는데요. 대감나무 밑에서 그랬어요. 그 망할년이, 죽일년이, 빌어먹을년이. 그 정말 이게 정말 망할년, 죽일년, 빌어먹을년이에요? 이거는 귀찬이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 대한 분노예요. 아이고 분노. 빚 때문에 팔려가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세상에 대한 분노, 시대 상황에 대한 분노다. 분노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이천냥 그것 잘된 흥정이로군. 그런 말동아 너하고 같이 살자고 귀찬이하고 약조한 일이니? 서로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같이 살자고 철석같이 약속했어. 그래놓고 그년이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죠. 162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귀찬이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보시죠.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 집에서는 작년, 재작년, 흉년에 밀린 도지, 소장료를 못 갚아서 자식을 판단다. 지금 뭐예요? 비극적인 현실이죠. 빚 때문에 자식을 팔 수밖에 없는 그 비극적인 현실, 비참한 현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빚이 있어서 여러분들 판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때요? 슬퍼요? 기뻐요? 그거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일제강점기 하에 우리 민족의 슬픔이에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댁에서 그 묵은 도지를 갚아주. 그럼 색시를 빼내올 수 있지. 무얼 가지고 우리가 잊혀진 남의 묵은 도지값까지 갚아준다. 더구나 벌써 선금까지 받아 쓰고 게다가 도장 찍고 계약까지 했대요. 도장 찍고 계약까지 했다면 그만이야. 인젠 볼일 다 봤어. 그렇지요 늙으니? 그렇다면 꿈쩍 못하지. 계약이 제일이거든. 계약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도 한번 말을 건네봐요. 댁에서는 송아지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줄는지 않아요? 이놈아 틀렸어. 내까지 놈의 장가를 보내느니 막대기 시집을 보내지. 막대기 시집을 보낸다? 무슨 소리야? 그렇게? 안 하겠다 이 소리죠. 우리네한테 무슨 권세가 있다고 한 번 찍은 도장을 지워? 그리고 무얼 가지고 그 몸값을 마련해준다. 그건 너 따위가 한평생 머리하고 써도 못 만들어낼 돈이지. 이놈아 그런 지각 없는 생각은 집어치우고 마음을 바로잡아 일이나 해라. 이 국진이는 국서, 즉 작은아버지요. 국서의 동생입니다. 국진은. 자, 그랬더니 그래야지 그렇게 일을 하는 동안에 동리에 있는 다른 계집애를 골라 잡으려무나. 그래 주기만 하면 그땐 꼭 놓치지 않고 장가 보내주지. 이놈아 네 애미 말도 좀 들으려무나. 지금 다 뭐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하고 삼촌, 작은아버지가 다 뭐하는 거예요? 말동이를 설득하고 있는 거죠? 다른 여자를 찾아라. 포기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도 그러죠. 그러는 게 제일이다. 그리고 어지 계집애 귀찮이 하나뿐인가? 발에 채이는 게 계집애인데. 무슨 소리야? 발에 채인다. 이게 무슨 뜻이죠? 매우 흔하다. 이거 관용어예요. 그랬더니 말동이가 뭐라 그럽니까? 남의 속은 모르고 왜 이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들 귀차니를 잊으라는 말에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속상한 마음. 어떤 마음? 속상한 마음. 속상함이죠. 인물의 심리를 잘 파악해야죠. 속상함. 괜히 빌어먹으련 망하련 나는 그만 우물에 가서 빠져 죽을 거야. 우물에 가서 빠져 죽을 거야.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뭐예요? 좌절감이에요. 좌절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죠. 농촌 현실에 대한 어떤 소극적인 저항, 적극적인 저항이 아닙니다. 소극적인 저항. 이런 현실에 맞서 싸우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말동이 사람들 사이를 허비적거리고 나가려 한다. 그러면서 귀찬이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말동이와 소를 팔 생각이 없는 국소. 결국 이제 뒤에 이야기는 소를 팔려고 하나 말동의 집 국선의 집에서 그 밀린 도지료 때문에 마름이 와서 소를 뺏어갑니다. 그죠? 소를 뺏어가서 결국에는 뭐합니까? 귀찬이를 일본에 팔려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런 비극적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고 비극적인 결말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163쪽 소단어 한눈에 보기를 정리를 하면서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1930년대 일제강점기다라는 거. 주제가 뭐예요? 나왔죠? 일제강점기 농촌의 비참한 생활상이다. 왜요? 빚 때문에 자식을 팔아버리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 특징 1930년대 일제강점기 배경 비극성을 강조한다. 발단 부분은 뭡니까? 발단 부분이 바로 우리 뭡니까? 발단 부분이 우리 지금 교재에 실려있는 부분이 알았죠? 뭐를 팔아서? 소를 팔아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는 아들들과 이를 못마땅해 하는 아버지 국서. 전개 부분에 국서는 소를 팔아서 귀찬이의 빚을 갚아주고 말동이와 결혼시키기로 하죠. 이제 뒤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마름이 나타난 밀린 빚 대신에 소를 끌고 가버리고 귀찬이는 일본으로 팔려고 하고 국서는 소송을 하려 하나 소작인에게 이로울 게 없다. 이겨도 나중에 지주에게 당한다. 포기해라라는 말을 때문에 절망하고 개똥이는 고향을 떠날 것을 다짐하고 말동이는 지준의 곳간에 불을 질러서 주재소에 잡혀간다라는 비극적인 결말이 나타납니다. 결국 농촌에서 순박한 농민들이 살아갈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수차를 당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누구 때문이다? 일본 놈들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하에 일어나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주는
일본 사람들과 친일파죠. 자, 국서 등장인물의 성격 별표 쳐야 되죠. 국서 어때요? 완고하다. 성격이 고집이 있다 이 소리죠. 가부장적이며 전통적인 가치관과 전형적인 농부 뭐를 중요시 여긴다? 소를 매우 중요시한다. 말동이가 되겠네요. 소를 팔아서 귀찬이와 결혼할 것을 꿈꾸는 국서의 큰아들이며 농사일을 거두지 않음으로써 농촌 현실에 대해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인 저항을 보이죠. 개똥이 소를 미천으로 일확천금을 잡으려는 국서의 작은 아들, 농촌 생활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물론 이 말똥이가 처음엔 소극적인 저항을 하다가 불을 지른다 그랬죠? 적극적인 저항으로 바뀌는 거예요. 등장인물들의 소에 대한 생각과 기능, 국서, 유일한 재산이며 집안의 자랑거리다. 말똥이 귀찬이와 결혼을 위한 미천이고 개똥이 큰돈을 벌기 위한 미천. 다 소를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갈등의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30년대 농민들의 생존권을 의미하고 그리고 주제를 드러내는 상징물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글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외적 갈등 좀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소를 팔아 어디? 만주로 가서 돈을 벌고 싶어 한다. 국서는 소는 집안의 자랑이고 유일한 재산이므로 팔 수 없다. 개똥이는 만주로 가고 싶은데 안 된다. 그래서 갈등을 하게 되고 말똥이 귀찬이와 결혼하고 싶어 하죠. 소를 팔아야 된다 이거죠. 하지만 빚을 갚아줄 수 없으므로 농사일을 하라고 하므로 개똥이와 아버지 국서, 말똥이와 아버지 국서에 무슨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1930년대 우리 민족의 비참한 생활상을 다룬 희곡인 소에 대해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요 질문을 하셔서 궁금한 부분 해결하시길 바라고요. 163쪽 소단 한눈에 보기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 그리고 관련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끝까지 선생님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